제주 4.3의 가해자들, 저희가 반환법 행위자 열전 편찬 작업을 하면서 제주 4.3 사건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시작됐지만 하여튼 대한민국 정부가 이어받아서 토벌을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인데 저희가 이제 작업을 시작할 때 한 300명 정도를 전체 300명을 이제 해보자 그렇게 그 예상을 했습니다. 100명은 너무 적을 것 같고 500명은 너무 숫자가 많아서 저희가 감당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300명이 적절하겠다 하고 예상을 했는데 저희가 뽑사 보니까 400명이 됐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나쁜 놈들이 너무 많아서요. 도저히 뺄 수가 없었는데 제주 4.3 제주분들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 더 많이 넣고 싶은데 골라보니까 정말 나쁜 놈들 많거든요. 저희가 8명, 9명 정도밖에 아마 400명 중에서 포함시키지 못할 것 같아요. 이런저런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주분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해자들을 집중적으로 정리한 건 저희가 처음입니다. 제주 4.3 연구소도 있고 또 진상규명위원회도 있었지만 대개 피해자 중심으로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것 중심으로 진상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가해자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거론하기가 힘들었었던 사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좀 무모하게 어떻게 이렇게 무모한 짓을 벌렸을까요? 다 여러분 믿고 벌린 겁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믿고 벌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시면은 저희가 조사는 열심히 있는 대로 하여튼 최대한 자주 찾아갖고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 아직도 조사가 끝난 거 아닙니다. 제가 중간 보고 드리는 셈입니다. 저희가 이제 고른 게 여기 9명을 골라놨네요. 9명을 골라놨는데 밑에 3명 이승만, 조병옥, 최병덕 이런 사람들은 제주 4.3 말고 보도연맹 사건이나 다른 사건에서도 또 중요한 반환법 행위자로 올라있는 사람들이에요. 위에 있는 사람들은 제주 4.3 사건에서 한 번 들어간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차별을 뒀지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중요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저 위에 유해진이라는 사람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제주도 지사였고 서북청년단을 끌어들인 사람들인데 왜 빠졌냐 하면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지사를 지낸 겁니다. 저희가 기준을 대한민국 정부의 공직자로만 잡았기 때문에 박진경도 정부 수립 이전에 살해당했기 때문에 박진경도 뭐 제주 4.3 자체를 놓고 가해자를 뽑는다면은 뭐 당연히 들어가야 할 사람이지만 저희는 기준이 대한민국 정부의 공직자만 하다 보니까 유해진이나 박진경은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미군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4.3에 대해서는 미군의 책임이 대단히 큽니다만 저희가 반환법 행위자에서는 일단은 뺐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의 책임이 없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저건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한국사람 반환법 행위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게 빠진 것이지 미국의 책임이 없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자, 이승만. 그 옆에는 유재흥이라고 유재흥은 뒤에 설명드리겠고요. 49년 4월 말인가 5월 초에 그러니까 1년쯤 지난 다음에 이승만이 제주도에 왔습니다. 그래서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것도 그때 사진이고요. 이승만은 49년 1월 이때가 이제 한참 학살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때였죠. 제주도 전남 사건. 전남 사건이라는 건 여순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사건의 여파를 완전히 밝은 세권하여야 미국의 원전을 적극할 것이다. 자, 왜 그렇게 잔혹한 진압을 했습니까? 그래야만 미국이 안심하고 원전을 준다 이거예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승만에게는 이 제주도 사건이나 여순 사건이 내가 미국의 신임을 계속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바로미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자비하게 진압을 해서 미국의 신임을 얻는 게 자기의 목표였던 거죠. 그래서 지방 토색, 반도 등 악당을 가혹한 방법으로 탄압하여 법의 존엄을 표시할 것이 요청된다.
가혹한 방법으로 탄압하라고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전쟁 기간 중에 유엔군 사령관 벤플리트 장군, 그리고 저 뒤에 걸터 앉은 사람은 장도영이라고 5.16대 참모총장이었죠. 최고회의 의장하다가 박정희한테 제거당한 사람입니다. 육군본부 정보국장으로 박정희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박정희 상관이었는데, 박정희가 살아남을 수 있는데 장도영이 아주 적극적으로 뒤를 봐줬기 때문에 그런 건데, 박정희가 자기 돌봐줬던 사람들 다 한 번씩 칩니다. 그래서 그때 장도영도 당한 거고요. 이건 모슬포 훈련소에 왔을 때, 이승만이 왔을 때 장도영이 사격 시범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승만이 말이죠. 제주도에다가 별장을 지었어요, 별장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지 그런 마음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다가 그 별장을 짓고 별장을 지었는데, 그걸 갖다가 또 제주도에서는 거기다 기념관을 짓겠다고 그래갖고 아주 또 한바탕 시끌시끌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병옥. 조병옥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경무부장이었어요. 미 군정 경무부장으로서 제주도 사람들이 불온하다, 건국에 저해가 되면 싹 쓸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초기에 이 경찰들의 강경 진압을 총지휘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발단 자체가 제주도에서 경찰과 도민의 충돌로 3.1절 시위에서 경찰이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서부터 비롯됐고, 특히 중요한 게 오라리 사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익렬 연대장이 귀순 작전을 펴고 이것을 평화적으로 수습을 하려고 했더니, 그걸 이 빨갱이 새끼 하면서 이제 하여튼 저지하고, 저건 아버지도 빨갱이고 저놈도 빨갱이 하고 해서 이제 하면서 6탄전까지 벌였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주도 사건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하고 아주 강경 진압으로 나서게 한 장본인이에요. 그런데 왼쪽 사진,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사진에 보면은 죄수복을 입고 있죠. 저 사람은 친일파가 아니에요. 조병옥은 일제시대에 2번이나 감옥에 갔다 온 훌륭한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그러니까 한국전쟁 시기에 민간인 학살이 친일파에 의해서 자행되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큰 틀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은 맞는 말이지만, 친일파만 있었던 건 결코 아닙니다. 우파 독립운동 세력 중에 일부가 친일파들을 부리는 위치에 있었죠. 이승만이나 조병옥 같은 사람들, 또 장석윤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존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친일파가 아닌 극우파들, 그리고 대개 그 사람들이 개신교 신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작용을 했는데, 조병옥도 미국에서 유학을 한 개신교 신자였죠. 그래서 이 사진은 아마 지난 시간에도 봤었던 것 같은데, 제주도 4.3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오라리에서 이제 평화협정이 맺어졌을 때, 여기 현지 경찰이 오라리 사건을, 아마도 조병옥의 지휘를 받아서였겠죠. 오라리 사건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이것을 이제 산 사람들이, 무장대가 평화협정을 깬 것이냐, 아니다, 아직도 유효하다. 그러니 오라리 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평화적인 방법으로 귀순 공작을 해야 한다. 이제 강경 진압이냐, 평화적인 귀순 선무 정책이냐, 그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미 군정 수뇌부가 다 날라온 겁니다. 미 군정 수뇌부가 날라와서 여기 미 군정 장관이고요, 또 민정장관 안재홍, 경비대 총사령관 송호성, 그리고 경무부장 조병옥 등이 비행기 타고 온 거죠. 여기 김익렬은 현재 있었고, 여기 또 제주 군정장관 맨스필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공항에 영접을 나간 겁니다. 아직 조병옥하고 육탄전을 벌이기 직전 상황이었죠. 네. 자, 이걸 지난 시간에 얘기는 했었던가요? 예.
근데 그 다스베이다에 나갔더니 이제 그 네버 어게인 그 얘기를 했더니 김어준 총수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 회에 그럼 한국도 한국 대표는 참가 안 했어요. 그래서 한국 대표가 참가했습니다. 누가 갔냐면은 바로 그 조병옥이 대표로 갔죠. 오늘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이게 조병옥 또 감옥 갔을 때 사진인데, 그 오른쪽 사진이 뭐냐면은 여기 6명이 전부 유죄 결정 났다고 하잖아요. 허헌 선생하고 여기 홍명이에요. 허헌 홍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그 광주 학생 운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신간회 회원들이 그 강력하게 시위를 하다가 탄압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게 조병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당시에 상당히 그 열성적인 활동, 민족주의자로서 그 활동을 했던 분인데, 안타깝게도 이 친일파의 두목이랄까요. 친일 경찰을 비호하는 그런 위치에 서서 제주도 사람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의와 나라는 책을 썼는데, 이 민주주의 속에 제주 사람은 어디에 설 자리가 어디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병옥은 그 후에 이승만하고 맞서서 그 3.15 선거 당시에 1960년 3.15 선거 당시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예요. 56년 선거에서 근데 신익희 선생이 갑자기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조봉암이 그 야권 후보가 됐는데, 민주당에서는 조봉암을 지지 않았죠. 지지 않았음에도 조봉암에 대단히 선전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승만이 조봉암을 죽여버리죠. 그때 민주당 쪽에서는 모른 척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봉암을 제거한 상태에서 이승만과 조병옥이 붙는 구도로, 그렇게 선거 구도가 짜였는데,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조병옥 박사가 심장병으로 미국에서 심장수술 받고 수술 잘 됐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기자들 만나서 하하호호하고 이제 퇴원해서 한국 가서 봅시다. 나 이제 그 기자들하고 이제 한참 얘기하다가 나 산보 갔다 올게요 하고 산보 나가다가 기자들 보는 앞에서 푹 쓰러져서 진짜로 갑자기 세상을 뜬 거예요. 그 바람에 이제 3.15 부정선거 하지만 대통령 선거는 이승만이 혼자 나왔기 때문에 뭐 부정이고 자시고 없이 그냥 무투표 당선이 결정이 되다시피 한 거고요. 이제 부정이 자행된 거는 부통령 선거였습니다. 부통령 선거가 이제 부정이 됐고, 뭐 그 얘기 길게 하다가는 또 한참 다른 데로 빠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조병옥은 이제 야권의 거물이 돼서 반이승만 진영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4.3 사건에서는 수많은 인명을 학살하는데 결정적인 책임을 가진 사람이죠.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선거 포스터예요. 이승만과 이기붕이 이제 같이 나왔고, 조병옥과 장면이 같이 나왔습니다. 이 밑에는 사진이 좀 흐린데 뭐냐면은 무더기표 자유당의 Time stops when I'm falling for you.